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프리시즌이 시작되면서 두 번째 친선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엔지 감독이 토트넘을 어떻게 테스트하는 경기인지 경기 상황 실감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상대하는 팀은 QPR이라는 팀입니다. 박지성이 프리미어리그의 마지막을 보냈던 팀이 바로 QPR이었죠. 지금은 챔피언십에서 중위권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잉글랜드 축구 역사로 볼 때는 영향력이 있던 팀입니다. 토트넘은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새롭게 제작된 원정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엔지 감독은 손흥민을 다시 한번 최전방으로 출전시키면서 히샬리송은 또 명단 제외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굉장히 의문이 남습니다. 히샬리송은 지난 시즌 후반기에 부상으로 출전을 거의 하지 못했고 브라질 국가대표에서도 탈락을 하면서 휴식기 동안 토트넘에서 훈련하고 있는 영상도 공개되었는데 수술이나 심한 햄스트링도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회복 중일 리는 없거든요. 엔지 감독은 선발 라인업에 호기심 가질 수 있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골키퍼 오스틴, 포백에 포로, 아치그웨이, 스킵, 돈리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미드필더에 변화가 있습니다. 사르, 비수마, 베르발. 공격수는 존슨, 베르너,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럼 사르, 베르발 중에 공격형 미드필더는 누구죠? 지난 프리시즌에서 베르발이 1도움을 기록하면서 그 경기만으로 메디슨과 비교하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과연 베르발이 손흥민과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궁금했습니다. 런던은 오후 3시로 의외로 23도로 덥지 않았고 흐린 날이었습니다. 엔지 감독은 왜 손흥민을 톱으로만 기용을 할까? 머릿속에서는 이 궁금증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트라이커 영입은 아예 없는 것인가? 그레이 이후 영입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데 이러면 윈헨전에서도 토트넘은 지난 시즌 전력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는 건데요. 하하 참. 경기가 시작되고 QPR은 토트넘을 강하게 압박했었는데 토트넘은 무리 없이 진행을 하면서 전반 1분도 안 돼서 사르가 컨디션 좋은 슈팅까지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은 경기를 주도하고 있었지만 공격이 막혔을 때 한 번씩 위기를 당하곤 했었습니다. 공간이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다행히 진로를 차단하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스는 3번의 크로스가 있었는데 정말 신뢰가 가지 않는 크로스를 계속 보여줬고 15분에는 어이없는 크로스 한 번을 보여주면서 관중석에서도 웅성웅성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방송 사고가 발생합니다. 경기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위성상태 문제로 경기를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약 5분쯤이 지나서야 다시 경기를 볼 수 있었고 그때까지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더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엔지 감독이 주전급 선수들과의 호흡을 보고자 베리발을 선발 출전시켰는데 베리발이 주저앉으면서 비상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햄스트링이었고 심해서 이탈하는 건지 아니면 조심하기 위해서 주저앉은 건지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제발 기대하는 선수인 만큼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이길 바랍니다. 이후에 손흥민은 골 찬스를 얻게 됩니다. 존스는 앞서 크로스가 답이 없었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빠르면서 정확한 크로스를 보내줬고 손흥민이 가볍게 밀어넣으려고 슈팅을 했는데 이걸 실수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키퍼의 특급 선방이라고 해야 할지 막히고 말았습니다. 살짝 민망. 프리시즌인 게 다행이죠. 40분이 되어서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선수 비수마가 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비수마가 테크니션답게 상대 선수를 제끼고 클루제프스키와 티키타카로 기회를 만들더니 매우 좁은 공간에서도 테크닉으로 제끼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와, 토트넘 이적 후 첫 골이었고 비수마다운 골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돈벨레와 비수마가 나은 건 맞죠? 둘 다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것 같지가 않다고 느끼는 건 저뿐인가요? 그래도 비수마가 이번 시즌 숨이 핵심이라면 무조건 응원해야죠. 300% 활약해주길. 그리고 손흥민이 존슨과 다시 한번 찬스를 만들었는데 손흥민의 센스 있는 방향 바꾸는 슈팅이 살짝 빗나가면서 또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손흥민다운 플레이와 슈팅은 톱이다 보니까 볼 수가 없고 크로스로 인한 손흥민 슈팅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색해 보입니다. 손흥민이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지금 같은 패턴도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손흥민은 골대에서 멀수록 슈팅 정확도가 세계 최고급으로 매우 정확한 선수인데 말이죠. 역시나 후반전은 전원 교체를 해줬습니다. 엔지 감독이 후반에 클루첰스키를 출전시키려 했는데 전반에 뛰었다 보니까 클루첰스키만 후반도 출전을 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확인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드 스펜스와 솔로몬이 과연 합격을 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손흥민 득점 없어서 속상하고 아쉬운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모니 득점왕 어시왕 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웃음 마셔도 레전드야. 소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주잖아. 손 부러지고 금가고 터지고 쓰러져도 한계를 모르는 거친 호흡이 희망을 주잖아. 손의 시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모니 득점왕 어시왕 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웃음 마셔도 레전드야. 소니의 시